김진욱 선수가 이제 2경기를 던졌어요. 2경기 피칭을 했을 때 위원님이 보실 때 김진욱 선수의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첫 경기도 그랬지만 굉장히 좋은 공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구의 난조로 투구수가 많아지고 이닝수를 길게 끌고 가지 못한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네. 원인은 확실하게 변화구 제구가 안 되기 때문에 변화구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되는 타이밍에 계속해서 볼이 들어가면서 타자와 승부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투구수가 많아지고 있고, 그게 또 이제 직구만 가지고 승부를 하려니까 주자가 나갔을 때 안타 얻어맞고 실점하는 그런 경기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마운드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갖고 있는 멘탈,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것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일단 몸이 잘 따라줘야 되잖아요. 네. 변화구 제구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보여져요. 특히 커브 제구가 오늘은 거의 원바운드가 많았죠. 첫날도 그렇고 지금도 오늘 경기도 커브나 슬라이더 두 가지의 이제 변화구를 김진욱 선수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스트라이크가 거의 없어요. 10개 던지면 9개가 볼이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 뭐 포수가 볼 배합을 가져가려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또 유리한 볼 카운터가 잡아놓고 스윙 삼진을 잡는다든지 범타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공들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좋은 공을 갖고 있는데 오늘도 거의 100개 가까이 공을 던졌고 이 인내수는 4회까지밖에 못 던졌어요. 길게 끌고 가지 못했는데 삼진이 1개밖에 없습니다. 네. 직구만 가지고 삼진을 잡는다? 이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결국은 타자와 투수의 싸움은 타이밍 싸움인데, 타이밍을 뺏기 위해서 변화구를 던지는 거예요. 네. 근데 변화구가 안 들어가게 되면 이건 뭐 아무리 빠른 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타자를 쉽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김진욱 선수가 지금 일단은 제구가 가장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네. 첫날 경기 9개 사사구가 있었고, 오늘 몇 개였죠? 오늘도 한 6개, 5개 오늘도 정도 7개인가 제가 기록을 네. 찾아말았는데 우리 조우석 PD가 써줄 거예요. 네, 어쨌든 굉장히 5개는 넘었어요. 네, 넘었어요. 네, 그리고 넘었고. 저 상대 투수였던 이의리 선수도 제구가 안 됐어요. 제구가 안 네. 됐어요. 삼진을 많이 잡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구위의 차이가 아니라 변화구를 누가 더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졌느냐의 차이 같아요. 이의리 선수는 삼진 7개를 잡았거든요. 4회까지. 굉장히 많이 잡은 거잖아요. 확실하게 변화구 제구의 차이는 두 선수가 확실하게 있었다. 네. 근데 아직까지 신인 선수들의 그 때는 벗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잘 던지는 신인 선수라도 첫 해에 정말 잘 던지는 투수는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네. 이게 지금 두 경기를 통해서 후대게 신고식도 했고, 네. 두 번째 경기도 아주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네. 이게 좋은 밑거름이 돼서 다음에 선발 로테이션에서는 한 번 정도 빠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쉬면서 좀 더 변화구 각도를 좀 잡아가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위원님께서 가장 가까이서 봐왔던 신인 왼손 투수 김광현이죠. 김광현 선수와 김진욱 선수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닮아있고 어떤 점이 좀 다른가요? 김진욱 선수가 공 던지는 모습 보면 다리를 올려서 키킹하는 동작은 양현종을 닮았어요. 네네. 한번 이렇게 그리고, 탁 차죠. 그렇죠. 올렸다가 탁 차죠. 네. 탁 차는데 그 원조는 사실은 오른손 투수지만 고 최동원 선수가 다리를 그렇게 찼어요. 네네. 다리를 들어서 2루 베이스 쪽으로 이 복숭아뼈를 한번 차고 그 다음에 힘을 다시 이용해서 던지는 모습, 이런 모습은 굉장히 그 양현종 선수랑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던지는 타점은 김광현 선수를 닮았거든요. 아주 높은 곳에서 아주 높은 내려 곳에서 찍는. 네. 좋은 폼도 갖고 있고 좋은 구질의 공도 갖고 있는데 결국 타자와의 승부에서 지는 건 이건 참 정말 변화구 제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밖에 지금 평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변화구 제구가 안 되면 더 이상 1군에서 쓸 수가 없어요, 사실은. 냉정하게 판단하면 이건 변화구가 안 들어간다, 좋은 공 갖고 있지만 가능성이 있지만 1군에서 쓸 수가 없어요. 네. 사실 김광현 선수도 굉장한 파워 피처고 150 넘는 패스트볼을 뿌렸지만
국제대회 나가서 이제 일본과의 경기에서 굉장히 잘했잖아요. 잘했죠. 일본의 좌타자들을 많이 요리하는 모습 때문에 일본 킬러라는 별명도 붙었었는데, 사실 그 좌타자 상대할 때 주무기는 패스트볼이 아니라 슬라이더였죠. 슬라이더이죠. 네. 근데 이 슬라이더 제구가 되니까 살아남은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김광현 선수가 경험치를 늘리면서 체인지업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30대가 거의 넘어가서 그렇죠. 20대 후반부터 네. 배우기 시작했죠. 부상 이후에. 위에서 아래로 가라앉는 이런 체인지업을 던지면서 또 삼진을 또 많이 잡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됐는데, 일단 김진욱 선수는 무엇보다도 변화구 제구를 잡는데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1군에서 쓸 수 없어요. 감독 입장에서는. 네, 네. 냉정하게 저 정도 제구라면요. 그러면 네.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김광현 선수하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마운드에서의 모습. 물론 이제 김진욱 선수는 위원님께서 2번밖에 못 봤고, 김광현 선수야 위원님이 이제 코치 시절이니까 가까이서 봐서 잘 아시겠지만, 김진욱 선수는 이제 가까이서 보지는 저희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경기를 할 때의 모습들을 봤을 때, 사실 김광현 선수는 김성근 감독님이 굉장히 혼도 많이 냈잖아요. 엄청나게 혼났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유희관 선수처럼 네. 좀 마운드에서 본인의 뜻대로 안 되고 이러면 좀 스트라이크 존이라든지 스트라이크 판정 이런 거에 좀 방방 뛰는 모습들, 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 선수고, 오히려 김진욱 선수는 김광현보다는 조금 더 좀 무던하고 약간은 좀 무게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모습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차이가 있어요. 네. 김광현 선수는 약간 연출을 한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마운드에서 굉장히 그 떨리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가요? 굉장히 그 마음이 좀 여린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연출을 했어요. 초반에는. 오히려 본인이 살아남기 위한 그걸 좀 무기로 삼은 거네요. 그렇죠. 이제 볼넷을 내보낸다든지 홈런을 맞아도 맞아 자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네. 연출된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면에서 보면 김진욱 선수는 참 덤덤해요. 그러니까요. 네, 눈빛도 살아있고 굉장히 덤덤하다, 이런 듬직하다 이런 모습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딱 한 가지, 변화구 제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강릉 고등학교 시절에는 김진욱 선수가 볼넷 비율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볼넷을 많이 내주지 않는 투수였는데, 프로에 와서 이렇게 제구가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건 뭐 정확하게 어떻게 제가 어릴 때부터 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좀 비교하기 좀 어려워요. 강릉고등학교 시절에 던졌을 때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신감이 아닌가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중계하면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변화구를 던질 때 변화구는 상대방의 타이밍을 뺏으려고 던지는 거지 마구가 아닙니다. 이건 상대방이 못 치는 공을 던지겠다 이렇게 하면은 잘못 들어가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변화구를 아주 가기 좋게 예리한 변화구를 던져서 힘을 줘서 강하게 던져. 그렇죠. 상대방이 전혀 대처하지 못하는 변화구를 던지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타점이 흐트러지면서 볼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특히 볼이 빠지는 게 아니라 완바운드성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볼. 이거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완바운드로 공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 좀 더 느슨한 공을 던지더라도 타이밍 싸움에서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생각의 전환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김광현 선수가 뭐 안산공고 시절에서도 뭐 최고의 선수긴 했지만 프로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본인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김성근 감독한테 혼도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요. 대놓고 막 혼도 많이 내셨잖아요. 거의 뭐 혹사를 시키다시피 연습 투구를 300개 정도 했으니까. 언제 하루에? 그렇죠. 이제 그 캠프 때 변화구 제구를 잡기 위해서 느린 변화구를 던져서 스트라이크를 잡는 법, 또 빠른 변화구를 던져서 포수 원바운드 정도에 들어가서 헛스윙을 유도하는 변화구, 이걸 자유자재로 던지기 위해서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시켰어요. 네. 그런 결과도 있겠고, 그때는 또 좋은 포수가 있었습니다. 박경환. 네, 박경환 포수가 있었기 때문에, 포수가 던지려는 대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던졌던 것 같아요. 초반 신인 때는. 네. 그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본인의 노하우가 된 거고, 또 이 1년만 고생을 한 게 아니라 3, 4년간을 계속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의 김광현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경기에서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뭐 90년대, 80년대, 70년대 네. 보면은 천재적인 투수들이 나왔을 때 고등학교 그리고 학생 야구 때 너무 많이 던져서 이제 혹사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연습 투구를 하면서 제구를 잡고 이런 거는 혹사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건가요? 한간에는 김성근 감독이 그렇게 많이 던지게 해서 어깨를 많이 다치게 한다.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지금 그렇게 던졌던 선수들이 나이 먹어서도 던지는 선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송은범이라든지 네. 고효준 선수 이런 선수들 옛날에 SK 시절에 있었던 선수들이 그렇게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던지고 있거든요. 회적으로. 그런 거 보면 본인의 몸이 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상이지 꼭 연습이 많이 해서 물론 뭐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하면 부상이 빨리 오겠죠. 네. 근데 연습 투구를 200개 300개 던져도요 이게 전력으로 다해서 던질 수가 없어요. 네. 경기가 아니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던지다 보면 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힘 빼고 던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플러스 요인도 있고 마이너스 요인도 있겠지만 그건 뭐 지도자의 특성에 따라서 연습량도 달라지겠고 연습 스케줄이나 여러 가지가 달라지겠지만 뭐 연습을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뭐든지 자기가 몸으로 습득을 하려면 많은 연습을 해야지 네.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몸이 이제 그걸 기억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몸이 이제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시키는 거지. 네. 다 알고 있죠. 뭐 김정 선수 오늘 만약에 만나서 얘기를 한다면 네. 본인도 알 거예요. 왜 그러는지 원인도 알고 알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느냐? 몸이 기억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중요한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몸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좀 더 힘을 빼고 연습을 많이 해서 몸이 자동적으로 습득이 되게끔 네. 몸이 기억을 하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면 이제 변화구 제구를 가장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연습을 몇백 개씩 하고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그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뭐 김광현 선수를 이제 변화구가 안 됐을 때 연습시키는 방법은 네. 투수와 포수 사이에 그 연습할 때 그 투수리 던지는 망이 있잖아요. 네네. 망을 세워놓고 네. 그 망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 망을 넘겨서 포수에 정확하게 들어가게끔 그럼 아리랑 볼이 된단 말이에요. 아리랑 볼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 아리랑 볼을 변화구로 던져서 자꾸 컨트롤을 잡는 연습을 많이 시켰어요. 그거는 또 힘 빼고 그냥 던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네. 요령을 배우는 거지 힘을 쓰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게 200개 300개 던진다고 그래서 부상이 절대 안 옵니다. 거의 그냥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은 이제 캐치볼 수준으로 이렇게 계속 그냥 스트라이크 넣는 연습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캐치볼보다도 더 늦게 던져야 더 천천히 던져야 그런가요? 그게 네. 들어가요. 네네. 곡선을 그리면서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몸이 기억을 하게끔 만드는 연습이지 몸을 혹사시키는 연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 연습 방법을 좀 택해서 오히려 2군에 가서 한 네. 10일 정도 그런 식으로 또 연습을 하고 올라오고 몸을 추스리고 올라오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러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실전 경험을 쌓는 것보다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계속 이렇게 던지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부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자신감만 갖고 되는 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결과가 좋아야지 자신감도 더 붙는 거고, 네. 더 좋은 공을 던질 수 있는 건데,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자신감도 잊어버릴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위원님께서 김진욱 선수를 만난다면, 위원님이 지금 딱 코치시라면, 그때 해주고 싶은 말은 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연습 방법을 뭐 가르쳐 주고 싶어요. 네. 물론 롯데 투수 코치들이나 감독이 다 알아서 할 일이지만, 네.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여태까지 겪어본 우리나라에서 투수를 가장 잘 만들고 잘 조련했던 지도자는 김성근 감독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좋은 투수들도 많았고 혹사라고 남들이 많이 얘기하는 투수들이 은퇴하고 나서 그만두고 나서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면 다 김성근 씨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건 뭐냐면 기술적인 면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요. 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을 갖다 주는 사람보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더 고마운 거 아니겠어요? 네,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 그러니까요. 네. 고기를 갖다 주면 뭐예요? 안 갖다 주면 끝인데. 네. 잡는 법을 알려주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스승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네. 김진욱 선수를 만나게 되면 그 연습 방법, 다양한 연습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네. 연습 방법들을 통해서 좀 본인이 자기 개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이건 스포츠는요 생각만 갖고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몸이 네. 기억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어떤 논문을 읽었는데 스포츠야말로 공부처럼 반복 학습으로 몸을 이제 기억하게 만드는 그렇죠.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논문을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우리 팬분들이 궁금함도 있으신 것 같아요. 손에 이제 타액을 묻히는 행위 때문에 경고를 받았잖아요. 네네. 그걸 못해서 좀 심리적으로 위축된 게 아닐까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이게 규약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고쳐야 되는 버릇이고요. 네. 지금 뭐 많이 신경을 쓰고 고쳐졌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단순히 그것 때문에 공을 못 던진다? 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때는 변하고 제거가 됐는데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부담감이에요. 네. 그리고 못 본인의 치게 해야 된다. 욕심이거든요. 네. 고등학교 선수들은 변화가 잘 못 칩니다. 네. 강타자들도. 그러니까 내가 느린 변화구를 던지더라도 못 칠 거라는 자신감 때문에 스트라이크를 집어넣은 거고 네. 프로 와서 그런 공을 잘못 던지면 내가 안타를 맞든지 뭐 홈런을 맞는다 이런 부담감 때문에 네. 아주 못 치는 변화구 마구로 던지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부분만 좀 코칭 스태프가 자꾸 그 요령도 알려주고 자신감을 좀 불어넣어주면 뭐 좋은 재질을 갖고 있는 선수니까 네. 금방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욱 선수 항상 응원하고 또 롯데자이언츠에서 주형광 이후로 정말 좋은 저한 투수로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롯데 중계하고 있으니까 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